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가 각각 독립적 권한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김명수가 입법 행정부의 지금부터 제72차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상시국위원회 주최 자유연대 주관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대법원 정문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1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공사일호 대표님, 제일 먼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심스님 반갑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이사일님 반갑습니다. 이사일님 다음은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려 산화하신 순국선열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바로 정면을 향해 주십시오. 오늘이 제72차 비상시국위원회 주최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오후 2시까지 비상시국위원회 공동대표단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신청한 그 결과를 면담이 가능한 날짜와 장소, 시간을 확정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만일 선한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72차례나 이른 아침에 와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며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을 바로 세워달라는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답조차 안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의 홍위병이자 우리나라 사법부를 좀먹는 악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자, 오는 주일이 일요일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국민의례 마지막 순서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었지만 이 나라는 그런 문재인이나 김명수를 위해 만들어진 탄생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 숭고한 뜻을 지니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선진 국가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뜻을,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훈 변호사님의 첫 연설을 듣겠습니다. 예,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저도 법조계에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까지 72차에 걸쳐서 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렇게 2달 넘게 추운 겨울 때부터 이렇게 사퇴를 촉구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5천만, 아니 북한까지 따지면은 8천만 우리 동포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자유와 평등, 정의라고 대법원에 써져 있는 대로 그것이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북한 땅은 그것이 없고 이 남한이나마 그나마 우리가 이제 70여 년을 거쳐서 건국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다시피 현직 법무차관이었다는 사람이 차에 타가지고 택시 기사를 이렇게 목을 조르고 이러한 영상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저스티스,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라고 그러죠. 법무부를 이 법무차관이라는 사람이 저런 행태를 일반 시중인도 못할 술이 취해가지고 택시기사 목을 휘두르고 쌍욕을 해대면서 이러한 동영상이 드러납니까? 그 동영상이 드러나니까 비로소 실토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이 대법원장도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탄핵거래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 법치주의를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께 남부지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목을 조아리고 이게 도대체가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법무차관이라는 사람은 택시기사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택시기사 목을 조르면서 쌍욕을 해대고 또 검찰총장 김호수라는 사람 또 자기가 거스려야 할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 피의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이 사람 또 엊그저께 기소가 됐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
모조리 다 피고인들. 이러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한숨도, 우리 인간은 먹고만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미 국격은 떨어졌어요. 지난 4월 15일 날 이 청문회, 렌터스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70여 년을 쌓아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모조리 무너지고 인권 침해국, 인권 후진국으로 날카로운 빗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추진하는 바람에 이 대한민국이 저 시리아나 중국과 같이 인권 퇴행국으로, 그러한 국가를 아주 똑같은 반열에서 지금 국제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에 명시적으로 인권과 민주화, 법치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발 말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해온 게 민주를 짓밟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정면으로 이건 선거 부정입니다. 민주적인 정당성을 훼손했습니다. 민주를 짓밟고 인권을 짓밟고, 지금 북한 주민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자 했는데 이거를 눈을 가리고 포승을 하고 채갈까지 준비해서 몰래 지난 2019년 11월에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인권이 있습니까? 같은 동포를 저 지옥 속에 밀어넣는 게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러더니 그걸 닮아서 대법원장은 또 판사를 탄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어요. 이게 대법원장이고, 이게 인권이고, 이게 법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의가 확인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로, 압도적인 표차로 심판을 받았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5년을 향해서 막다른 길로 하산길에 접어들었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길이 뭡니까? 빨리 제대로 하산하기 바라요. 김명수 대법원장, 그렇게 우리가 72차까지 외쳐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부끄러운 얼굴로 대한민국의 양심을 이렇게 더럽힐 겁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대법원장 2017년 9월 취임해서부터 사법부를, 저 검찰을 불러가지고 초토화 수사를 했어요. 100여 명 이상의 전 현직 법관들을 조사하고 이 치욕과 공포로 완전히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봉, 전위대, 사조직,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민변, 이런 사람들로 전부 채웠습니다. 이 민변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께 이 대한민국이 오늘은, 이번 6월은 그야말로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6.25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산하여간 분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어떤 법이겠습니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런데 이 민변은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겠다고 정면으로 총회를 열어서 특별결의를 해서 지금 나서고 있어요. 196명의 사회 원로라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의당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대한민국의 안보 또다시 제2의 6.25가 된다고 우리 절대 보장 못합니다. 지금 우리 그 신뢰를 보고 있어요. 제주 4.3 특별법이 지금 통과돼 가지고 그 당시에 1948년 4월 3일 그때 5월 10일 실시되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거를 남로당이 지금 김일성 사주를 받은 남로당이 저지를 했습니다. 그 무장 공비들이 준동을 해가지고 총선을 방해했어요. 그 무장 공비 세력들이 그래서 희생된 사람들이 희생이 아니라 진압된 사람들이 자기네가 희생자라고 지금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제주 4.3 특별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회 여론부터 철저히 묻혀져 있어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 무장 공비들 유족들이 소원에 보상을 해서 56억을 받아갔어요. 그것도 적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지방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물가액이 물경 115억인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장공비로 해서 우리 애국 군경 유자녀 군경들을 살육한 이 사람들이 바로 수용자로서 반란죄로서 사형, 무기징역 15년 이런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그 6.25 때 모든 기록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희생자라고 지금 돈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는 이 혈세들이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 내일 모레는 6.25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야간 우리 국군 포로 군경 돈 한 푼 받았습니까? 돈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남로당 계열들의 무장공비 유자녀들이 돈 달라고 합니다. 희생자라고. 이 너무 기가 막힌 그러나 이 사회 언론도 지금 무관심하고 지금 저희 한변에서 간신히 이걸 맡고 있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요. 그럼 여태까지 70년 동안 간첩으로서 지금 처벌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조리자 이제 재심 청구할 겁니다. 바로 이게 제주 4.3 특별법에 이제 재생이 될 거예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번복하려고 했던 이 간첩들의 유자녀들 모조리 다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됐으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건 억울하다. 재심 청구하면 이게 또 공소기각 무죄돼서 이 세금 혈세 지금 제주 4.3 특별법에서 희생됐다 하는 사람들에서 줄 예산이 지금 1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하물며 이 6.25 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우리 국군 장병들이 희생이 됐는데 오히려 남침 세력들이 희생자다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됐으니까 억울하다 하면서 이게 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혈세 수백조 원이 나가도 이제 부족하고 대한민국 거꾸로 되고 도적놈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이제 다스리고 살인범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둔갑이 되고 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태를 자시할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게 어딥니까?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부가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사법부 구성원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외부로부터 지켜야 할 울타리가 되어야 할 대법원장이 자기 특정 성향의 국제인권법, 우리법, 민변 이런 사람들로 사조직이 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나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이 좌파적인 이념으로 판결을 하고
이 전교조 또 어떻습니까? 전교조 또 지금 해직됐던 사람들이 조의원을 앞장 세워가지고 또 보상금 달라고 그래서 1인당 8억씩 지금 달라고. 이게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민주화 유공자라고 또 돈 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돈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포켓 돈으로 주나요? 법무부 장관이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주나요? 전부 우리가 낸 혈세입니다. 이 어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지금 계속 펑펑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이제 유일호금, 휴가비를 준답니다. 또 이게 뭐 추경 예산을 또 짠대요. 두 번째, 작년에 이제 4.15 총선에서 재미를 봤다고 이게 또 준답니다. 돈을 전 국민에게 예외 없이 살포한대요. 이 돈 지금 천문학적입니다. 이제 1,000조 원이 넘어가요. 1,000조 원이. 이거 대한민국 이제 국제 신용 등급에서 이제 낙하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그래서 2030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전부 다 후손들 2030 이 사람들이 이제 드들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빚 누가 집니까? 문재인이 지나요? 이 사람 내년에 그만두면 고만이에요. 양산 사택 잘 지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전직 대통령 잘 먹고 잘 지내요. 총리 장관들 다 잘 지내요. 자기들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누굽니까? 2030이에요. 젊은이들 이제 태어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아침 신문 보셨죠? 좌파 정권 20년 들어서 베네수엘라 모조리 다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마피아 조폭들이 다 다스린답니다. 나라. 우리나라 안 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저 중국 저 다시 우리나라 청나라 시대에 복속을 하려는 저 시진핑 트럼프와 회담할 때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이런 헛소리한 놈, 이 시진핑이 이 중국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큰 나라라고 스스로가 목을 조아리면서 혼밥을 먹고 와서는 대한민국 다시 4대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거 봐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법치를 바로잡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우고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외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즉각 물러나기 바랍니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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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훈 대표님 말씀에 덧붙이면 중국 공산당이 문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하수인이 되고자 하는 문재인이 더 말썽인 것입니다. 분명히 중국은 티벳이 독립되어야 하고 내몽골도 독립이 되어야 하고 신장 위구르도 독립이 되어야 하고 연변 또한 독립이 되고 홍콩과 마카오도 독립이 되어서 중국 땅이 갈갈이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눠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악의 화신인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들이 중국 땅에 속속 들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번 주 월요일이 68차 김명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이 72차인데요.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27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9일이 D-278일입니다. 9개월 그리고 5일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셨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저 거대 악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우리가 반드시 꺾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인해서 2030이 취업의 절벽에서, 삶의 절벽에서, 행복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2030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깨어나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젊은 이준석의 돌풍이 불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그 축제의 장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긴장하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이준석이 되면은 자기들도 구태를 벗기 위해서 다 쇄신과 혁신의 그런 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만 젊다고 혁신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보면은 마이너스 3선이고 중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보면 최고위원 자리에도 있었고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두둔하거나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가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통합으로 나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혁신을 통한 통합을 이루어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야권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되기를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항상 찰진욕으로서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뿔난 엄마 TV의 이승효 대표님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72차 또 여기 대법원 앞에 왔습니다. 뿔난 엄마는 어김없이 김명수 나쁜 놈을 욕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 이 김명수 같은 더러운 놈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진창 흙탕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김명수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시오면십으로 자기가 임기 처음 취임하는 임기 날 지하철을 타고 유유히 코스프레를 해서 자기가 아주 서민인 양 법을 잘 지키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대법원장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첫날부터 시호를 하고 거짓말을 한 놈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코미디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김명수란 자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나쁜 놈이고 치사하고 더러운 놈이라는 걸 자기 부하, 자기 직원, 자기 후배 동료를 자기를 위해서 탄핵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후에 거짓말 계속하다가 모든 동영상이 나타나니까 그때야 사실을 인정한 이런 뻔뻔스러운 놈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놈을 내려오게 하라고, 그런 놈이 이 자리에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이렇게 오랫동안 72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동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인간이 아닙니다. 저런 인간은 정말 도깨비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양심이 있어서 여자가,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목이 터져라, 목이 새서 피가 나도록 욕을 하면 창피하고 또 부끄러워서 이 자리를 못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남자란 놈이, 남자가 대법원장이라는 그 수장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우리 기자회견 우리 비상시국연대가 같은 마음으로 매일 이렇게 서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김명수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김명수를 제발 이 자리에 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면담을 거절하고 언제까지 만날 약속도 없이 기약도 없이 자신은 계속 저 자리에 앉아서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이 대법원장으로 앉아있겠다는 저 인간은 도저히 인간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인간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정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런 놈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이 나라의 법은 무너졌습니다. 인권도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이 누구입니까?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군사,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 나라를 저런 인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망합니까?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런 사법부 저 덜 떨어진 김명수 같은 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문재인 정권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 어디 가면 창피스럽습니다. 국가 지도자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외국에만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혼밥을 일삼고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이 문재인, 도대체 이 나라의 수장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 맞습니까? 나라를 망쳐버리고 국민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문재인 정권의 밑에서 아바타 노릇하고 시녀 노릇하는 김명수, 정신 차려라! 너란 인간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고 김명수 너 내려오고 우리 비상시국연대 그 대표이신 우리 김세훈 변호사님이 대법원장으로 가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사법, 입법 모든 거 다 통달하신 우리 김세훈 변호사님 같은 분이 대법원장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런 무식하고 덜 떨어진 김명수 사퇴하라! 사퇴도 부족합니다.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자유를 망가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을 파괴한 김명수는 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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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뿔난 엄마 TV 이승현 대표님도 목이 쉬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 내일하고 모레 좀 요양을 하셔서 또 낭낭한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 문재인 김명수가 정권이 지각을 엊그제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들은 수치입니다. 지금 9시가 지금 넘었어요. 더 수치가 9시 늘어났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출근을 근로기에 안 하는 국가 부채가 김명수입니다. 660조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421조 원이라는 국가 부채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가히 능력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 부채 제조기 지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일자리 만든다고 51조인가 52조 취임 첫 해에 51조인가 2조를 들여놓고 일자리 하나도 못 만드는 게 그게 인간입니까? 그래놓고 일자리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상 그 일자리를 보니까 60대 이후에 그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담배꽁초를 줍고 또 화단 정리하고 이런 공공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그것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랑질을 합니다. 참된 일자리를 가져가야 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결혼도 포기하고 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자기 집 마련의 꿈도 포기하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짓밟히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날 어린아이들의 세금 채무는 그야말로 폴더폰입니다. 허리가 꺾여집니다. 자기의 무능력으로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문재인의 무능으로, 뻔뻔함으로 이 나라가 꺾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고 침묵하는 자는 공범입니다. 자, 전국의 3,214명의 판사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서 김명수 너는 잘못되었다, 자유를 지키지도 못하고 공의도 지키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네가 있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라고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판사 여러분들이 외쳐야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김명수가 부끄러워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460명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그들에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남아있는 2754명의 판사 여러분, 일어나서 꾸짖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도 김명수와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묵묵하게 우리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을 잡아주시는 뿔난엄마 TV의 사무총장, 자, 이믹선 총장님께 마이크를. 사법부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망노의 난적 대법원장 김명수,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여기에서 김명수를 지키느라 고생 많으신 경찰 여러분, 제발 김명수를 체포하여 주십시오.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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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동안 리무진 타고 매일 지각 출근하는 대법원장 김명수, 이 사람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생 형 하면서 행적 종적 이 결사대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법 연구에 이 김명수 충견, 이들이 코드 인사 전횡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이것이 사법제기입니까? 개가 웃습니다. 이 더러운 놈.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천벌반들. 김명수! 나쁜 놈! 저 차는 김명수! 더러운 놈! 에코스 리무진은 사기꾼! 제네시스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김명수가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두 대 합친 그 차량 가격이 3억입니다. 3억. 김명수! 나쁜 놈! 김명수! 사기꾼! 자결하라! 김명수! 나쁜 놈! 사기꾼! 자결하라! 이 천벌 받을 놈들아, 법복의 큰일 무시하고 정치 권력 범죄 사건을 미루고 있는 김미리 판사, 그리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를 물랑케 하는 상권 분립 체제를 붕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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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특히 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여러분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 국회의원들이 미친 들새처럼 친북계적이고 친중국적인 법을 멋대로 고치고 발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경찰 여러분, 그리고 청소 경비하는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국제인권법 연계를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초대 회장, 2대 회장을 한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할 일이 있어요. 정한다면 국제인권법답게 지금 홍콩으로 당장 가기 바라요. 홍콩 민주화를 위해서 중국의 독재 권력과 저항하는 홍콩 민주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국제인권법이 해야 됩니다. 저 신장 위구르로 가야 돼요. 신장 위구르족이 13곳이나 정치범 수용소를 수용하면서 집단 학살을 하고 있어요. 위구르 여성들을 집단 강간 폭행을 해서 멸절을 시키고 있어요. 국제인권법 갈 자리가 당신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티베트로 가야 돼요. 티베트로 가서 저 중국 공산당에서 탄압하는 티베트 민족들의 인권을 위해서 국제인권법을 외쳐주기 바라요. 저 미얀마 쿠데타 군사 앞에서 총칼 앞에서 죽어가는 미얀마 민족들을 위해서 국제인권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갈 자리는 그런 자리에 존엄하게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제인권법 즉각 해체하기 바랍니다.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이름에 걸맞는 연구활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 야욕과 탐욕을 뒷받침해주는 역할로 국민들이 당신에게 부여야 한 준엄한 사법정의의 칼을 휘두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해오셨지만 여러분 꿈과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뜻이 그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선한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름답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그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비상시국 연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호와 또 관심과 또 참여만이 저희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앞길에 태양같은 빛이 비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72차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상시국연대 주최 자유연대 주관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튜버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문 열고 들어갈 때 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김명수 자결하라고 외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버 우리 짝지 TV 여러분, 이상구 TV 여러분 사랑합니다. 열심히 김명수 끝나는 날까지 싸우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올라가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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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좀 목 좀. 네, 목 잘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예. 권정희님, 박영성님, 심슨님, 그리고 오이 박사 대표님, 김뽕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호세님,
들국화님, 말뜨기님, 예,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슬픈보스님도 고맙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고 이제 지방으로 향합니다. 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내일은 방송이 한 10시쯤 열릴 것 같습니다. 10시쯤 이제 방송을 열고요. 여러분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